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에는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난 정치 기사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제 생각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층 급증세, 3명 중 1명꼴이다. 내년 총선에 투표율이 급락할 수도 있다. 혹은 제3지대의 돌풍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치부 기자들도 이렇게 보고 정치 평론가들도 이제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른데요. 생각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동안 같이 해온 세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쉽게 저하고 함께 공감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기사를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방송에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맞다. 그리고 이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점을 여러분하고 한번 콕 찍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역시 이제 에, 그 무당층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무당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보면 좀 과장이 있습니다. 네.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3명 중에 1명꼴이다. 우리나라 그 역대 선거 대부분이 이런 현상이 투표일 직전까지 지속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3대 3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당 30, 야당 30, 무당 30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아예 아무 관심 없으신 분들이 10% 그거 이제 논외로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투표일 날 선거일 날 투표장에 갈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열의 9이라고 봤을 때 그분들은 어느 선거든 3대 3대 3으로 나눠진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증이라기보다는 이번 선거도 역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급락할 수도 있다. 무당층들은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된 원인은 여야의 극한 대결, 그 다음에 정치 혐오,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비호감도가 무려 61%에 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기사를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돌풍의 신호탄인가? 투표율 급락의 전조인가? 이런 거죠. 국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층이 빠른 속도로 이탈한다. 무당층 비율이 30% 이상이다. 심지어 무당층이 국힘과 더민당 지지율을 앞지르고 있다. 밑바닥 표심을 다져야 할 시기에 되레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정치권이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이 무당층 증가가 총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실증이 난 민심을 담아낼 새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무당층은 정치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표방한 신당 창당 움직임은 가속화한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분당 내지는 신당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기사를 일단은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뭐 보지요 뭐. 거기까지는 맞을 겁니다. 한국갤럽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무당층 32, 국민의힘 32, 민주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제1당을 차지했다. 무당이 37, 국힘이 32, 더불민주당이 23.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차이,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분석을 보면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 그게 원인이다. 그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스카우트 잼버리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에도 양당이 콘크리트 지지층만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일삼은 결과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한 정치평론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양당이 극한 대립 상태이다 보니 실망감이 큰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당층, 제3지대, 신당 절대 성공 못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내년 봄, 내년 뭐 2월, 3월 가 보십시오. 무당층은 점점 그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특히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도에서 중간은 없다. 중립은 불가능하다. 지금 사실 폭탄이 나르지 않고 포연을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어떻게 보면 이 좌파 세력 그들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정치적으로 지혜롭고 조화롭고 현명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또 우리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없이 뒤로 빠꾸오라이 해서 어디론가 소랑에 처박힐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깜빡 졸면 죽습니다. 마음의 끈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어내는 순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나는 오늘부터 중도할래.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새롭게 정치적으로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정권을 또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북쪽과 서쪽을 보십시오. 북중러, 북한, 러시아, 중국 이 공산 세력입니다. 그걸 자꾸 어떤 말로 미화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말을 자꾸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싸늘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세 나라는 핵 보유국입니다. 북한도 핵 보유, 중국도 핵 보유, 러시아도 핵 보유. 거기에 맞서는 남동쪽 대한민국, 일본, 미국. 미국을 빼놓고 일본과 대한민국은 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연대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잘 치러내지 않으면 또 우리는 한미일 안보동맹 체제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북중러가 아이고 어서 오시게 정권교체를 드디어 이뤄냈구만, 그래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이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 양쪽에서 괄세받고 정보 공유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어느 날 어느 쪽에 먹히게 될지, 결국은 저 북서쪽 세력에 먹힐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어떤 중립을 찾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아갈 수 있는, 무당층이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